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렬히 환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봐봐요. 오늘은 우리가 또 개강날이에요. 그렇죠? 남들은 다 개강했는데, 그렇죠? 이제 개강을 하게 됐어요. 이제 좀 봐줘야 되는데 조촐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결석들을 많이 하시네. 그렇죠? 이거 오늘 들러왔지? 어디 뭐 딴 데로 옮겼답니까? 다들? 결석하시면 안 되는데. 왜요? 이게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동영상 보는 것보다 나와서 들을 수 있으면 나와는 게 좋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같이 하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4, 5, 6 과정에서 여러분하고 볼 내용은 기출문제예요. 원래 평생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달부터인데, 우리 이제 한 달 땡겨서 3개월 반으로 가는 바람에 이제 4, 5, 6월 달에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4, 5, 6월 달에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출문제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2시간당 문제집에다가 집어넣은 거에 기출문제가 모든 기출문제를 다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필수 기출로 봐줘야 할 거. 그렇죠? 한 번 더 얘기하죠. 상중하로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상급 레벨 10개는 버리는 거고, 중급 레벨 20개를 얼마나 맞추냐 관건인 거고, 하급 레벨 10개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기출은 그 상급에 나왔던 문제는 다 버려버렸어요. 안 넣었어. 그렇죠? 의미도 없어, 봐봤자. 그러니까 지금 본 거에 하급 레벨에 10개 남았고 중급 레벨에 10개 정도를 집어넣어서 한 20여 문제만 집어넣다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회차별로. 그래서 우리가 4, 5, 6월 때 할 일은 기출문제 중에서도 하급 레벨과 중급 레벨의 것을 정확히 정복하는 게 목적인 것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됐죠? 그래서 해당 내용 보시면 되고, 본다 한다면 공부의 왕도는 뭐에 있다? 무한반복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매번 얘기하는 건데, 내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익힘장 가지고 하면 되시는데, 이 익힘장 시즌 1과 시즌 2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항상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본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메가랜드 무료 특강에다가 올려놨어요. 봤어요, 혹시? 그쵸?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안 들어가고 바로 그냥 메가랜드에서 무료 특강 들어가 신청만 하면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수업이요. 그래가지고 11월 달부터 저번 주까지 한 건가 오전반 중심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시간 땅은 12주를 하기 때문에 좀 양이 많아서 그거는 오전 걸로 올려놨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익힘장 매주마다 우리가 내용 봐주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자료 같은 거는 뭐 다음 카페라든가 뭐 소통하는 건 인스타라든가, 그리고 동영상은 제가 유튜브 올려놨는데 요번에 시즌 1, 2에 대한 부분의 익힘장은 우리가 메가랜드에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바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더만요. 잘했어요. 그렇죠? 이게 짬 시간 날 때요. 한번 11, 12월 거 7장, 그 다음에 1, 2월 걸 뭐가 된다? 8개.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돌려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한 1시간 반, 2시간이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억에 새록새록 납니다, 그게. 그렇죠? 그걸 계속 반복하시면 그 준 것만 해도 훌륭해요. 무슨 솔직히 빵꾸 놓더니 뭐니 있지만 공법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하시면 돼. 그렇죠? 내게 더 퀄리티가 높아. 따지고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끼리 얘기고요. 찍고 있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에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모의고사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 줘야 돼요. 우리가 무한반복하자, 기출문제를 정복하자고 나오게 되는데, 이게 모의고사를 적극 활용하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모의고사를 안 보게 되면은 시험장 가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8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거든요. 8번 모의고사를 보는데 여기서 적어도 4번 정도는 봐줍시다. 다는 못 봐도 한 4번 정도는 봐줘서 어느 정도 시간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학급 문제를 10개 중에 몇 개를 틀렸는지, 상급을 쓸데없는 걸 맞춘 건 없는지, 이런 검증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 관리하고, 그리고 시험지 푸는 연습 같은 거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셔야 되니까 절대 한 번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8번 중에 반은 봐야 돼요. 아무리 안 봐도. 알겠죠?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4, 5, 6월 달 됐을 때 주의할 게 봄바람을 주의하라고 매번 얘기하죠. 이 3, 4, 5월은 기본적으로 뭐 개나리, 벚꽃, 뭐 철쭉 피고 막 이러죠. 그래서 마음에 꽃바람이 불면 이제 3개월이 휙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 5, 6월 달 공법을 정리하지 않으면 7월부터 대혼란이 시작되니까 마지막 남은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4, 5, 6월 달에 진행되는 지금 수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해당 내용 보시면서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벚꽃놀이는 뭐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잠깐 동네 산책하시면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다 올렸잖아요. 왜? 유튜브하고. 그죠? 이제 안산하고 노량진이거든, 거기가.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한 10분 돌았나? 그렇죠. 끝. 오늘의 벚꽃놀이 끝. 10분 돌고 그러면 또 마음의 힐링을 하고 이제 공부하는 거죠. 있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4, 5, 6월 달도 12주 과정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 2, 3, 4주차에 대한 국토계획법 4주는 그대로 나갈 겁니다. 원래대로. 그래서 오늘도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까지 볼 거고요. 이건 같은데 개발법부터 이제 2주씩 할 거예요. 개발법부터 2주씩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8주 정도 지나가거든요. 농지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12주 정도 마무리해가지고 내용 진행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과정 끝나고 나면 이제 7, 8월 달에 2시간 당 교재 안에서 맨 뒷부분. 이제 뭐 하죠? 예상 문제 있죠? 7, 8월 달 가면. 그때는 2달인 것 같아요. 7, 8월 달은. 그죠? 들어가서 예상 문제 풀이하면서 진도 마무리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2시간 당 교재 이거 한 권으로 거의 1년 버티는 거야, 지금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훌륭해요. 그리고 작년도도 보니까 합격생들 모시고 저번에 유튜브 하는 거 봤었죠. 설명회 하는 거 봤더니, 애들 봤더니 2시간 단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를 못 맞추는 이유가 정확하지 않아서 못 맞추는 거지 그 내용이 안 나와서 못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2시간 땅이 굉장히 많이 시장이 커질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일조하겠지만 많이 붙어가지고 또 이게 괜찮다라고 알리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내용 보시면 되고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이 얇고 넓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주자? 나올 만한 부분을 깊고 정확하게 나올 만한 부분을 이렇게 봐주는 게 공법에 득점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꾸 무슨 뭐 몇 달 들어보다가 아니다 옆으로 가고 몇 달 보다 아니다 돌아오고 몇 달 들어보다 딴 데 가고 아이고 돌아버리는데 책감만 도대체 얼마야 책감만 그러지 말고 그냥 잘 버텨요. 눈 잘 뜨고 그렇죠? 다 붙을 만하게 가르치는 분들이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건데 왔다 갔다 하면 붙을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이게. 한 사람한테 한 6개월 정도 올인해도 들어올까 말까인데 좀 듣다 아니면 바꾸고 좀 듣다 아니면 바꾸고 이건 옳지 않아. 안 와. 눈 떠봐.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제 정리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기출문제를 뭐가 된다? 정복하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반복하라. 근데 익힘장 활용해라. 근데 요번에 무료 특강으로 메가랜드에 올라와 있으니까 유튜브 안 들어가도 직접 들어가서 봐도 된다고 했고요. 뭐 아까 봤더니 벌써 신청 수십 명이 했더라고. 하루밖에 안 됐는데. 유명 강사야. 어쨌든 모의고사 뭐가 된다? 저거 활용하라고 얘기했고요. 봄바람에 주의하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해당 내용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본 게임 들어가서요. 또 3, 4, 5는 입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총론은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봅니다. 그럼 취업 진행 방식은요. 지금 문제는 222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문제는 222페이지고 이거 안 가져왔어요? 책? 이거. 책 있어야죠. 그렇죠? 가져와야지.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기출문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림책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두 권이 필요합니다. 그림책하고 뭐하죠? 기출문제 나와 있는 2시간 당 교재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 어떻게 할 거냐면은 1시간 수업을 하면 그림책으로 이론 과정을 좀 볼 거예요. 진도만큼 보고 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222페이지 기출문제를 이제 보면서 진도를 진행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따박따박 가서 기출을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8페이지 봅시다. 일단 그림책 봅니다. 매번 얘기하는 게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라고 했을 때 규제하기 위해서는 뭘 만든다? 계획이라는 걸 만든다고 매번 얘기하죠.
그러면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한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걸 만드는 법인데 그럴 때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게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이다. 그래서 40문제 중 12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 근데 우리는 국토라는 거를 계획을 해서 이용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국토는 넓어서 한꺼번에 규제를 가하는 게 어려우니까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라는 거 서울시라면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마다 뭘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마다 규제를 가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와 같은 도시가 전국에 기본적으로 160여 개가 있는데 그 도시마다에 대한 부분에 뭐가 되어진다? 계획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서 도시가 다 모이면 결국은 국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는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서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 그 도시의 부동산을 규제하는 걸 배우는 게 바로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되어지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국의 160여 개 도시마다 다 도시계획을 만들면 그 도시가 모여서 뭐가 이루어진다? 국토라는 게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는 뭘 배우는 거예요? 국토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도시를 단위로 계획하는 걸 배우는 게 바로 뭐다? 우리가 배우는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럼 우리는 사실 1년 동안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한다는 도시계획이라는 걸 배우고 그 계획으로 뭘 규제하는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봐봐요.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을 때 그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인가? 그 토지는 뭐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지구인가? 그리고 어떤 규제를 받는 구역인가? 기반시설을 도로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규제를 가할 수 있겠는가? 뭐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과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인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과 계획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지겠는가? 이것을 정리하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앞으로 도시란 말이 나오면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죠. 한번 말해. 도시관리계획. 길게 얘기해봐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하고자 하는 거. 이 내용에 이걸 배우는 거고 요 1, 2, 3, 4, 5, 6이 있다가 12페이지 나오는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넘기지 말고 뭐 하도 얘기해서 이제 알 거예요. 설마 이렇게 모르는 눈짓하면 안 돼 이제는. 그렇죠. 지금 벌써 4, 5, 6월 달인데 봐봐요. 그러면 서울시란 도시는 복잡해요? 간단해요? 이것도 어려워요? 뭐라고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스케치하는 기본 계획을 먼저 만들어요. 스케치해서 밑그림 먼저 그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위한 본그림을 그려요. 그럼 도시에 만드는 계획은 두 가지인 거예요. 도시에 스케치하는 기본 계획과 스케치해서 본그림 그리는 관리 계획이 있어가지고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묶어서 뭐라 한다? 도시 계획이라고 하고 서울시란 도시에서 스케치하는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으로서 관리 계획을 만들 때 지침이 되는 계획이 되어지고 그리고 도시관리 계획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보다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관리계획은 만들어줘야 한다고 계속 얘기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럼 봐봐요.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하자.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고자 라고 한다면 요 A란자의 토지를 규제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뭐하죠? 계획하여 결정을 하죠. 그럼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한 걸 뭐라 부르냐면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을 써요. 도시계획 시설. 그러면 그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으니까 이 계획으로 A란 토지를 규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같은 도로를 만들어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 기반시설이 있어요.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인 도로를 잘 설치하려면 그 토지 소유자의 규제에서 뺏어오지 않으면 설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부른다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뭐가 되는 거고 도시계획 사업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하지만 봐봐요.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봐봐요. 여러 개의 도시에 걸쳐져 있다. 시작. 여러 개 도시에 걸쳐져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기반시설 중에서도 광역적인 정비가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걸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남시란 동네하고 서울시란 동네하고 안양시란 동네를 걸려가지고 있는 도로는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와 같이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길들은 광역시설이라고 하고 이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을 묶어줘. 이렇게. 그리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뭐냐면 광역도시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계획을 볼 땐 계획이란 말을 동그라미 하고 앞에를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계획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 그 말 기억나지, 액션? 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서 규제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걸 알면 뭘 규제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이 나오면 광역계획권이 지정돼 있어야만 거기에 계획을 만들게 되는구나. 그러면 도시계획은 뭐예요?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구나. 이렇게 항상 계획이 나오면 규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계획을 띄워놓고 앞에를 읽어야 돼요. 그럼 그 계획을 어디에 만드는 건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광역도시 계획이면 계획인데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계획. 광역시설 정비하려고. 그리고 도시군 계획은 뭐야? 도시, 서울시라는 도시에 만드는 계획.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 그렇죠? 맨 위에 국가계획이 있어. 전국에 만드는 계획. 그렇죠? KTX, GTX 등등등 국가계획으로 이루어져. 4대 강보 이런 것들. 그럼 어떻게 돼?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서 우리 도시군 계획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국가계획으로 받들게 됩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 서울에 4대 강 중에 뭐가 있나요? 한강이 있죠. 어제 어떤 분 영산강이 있다고 하대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서울시의 한강은 4대 강보 국가계획의 중요한 축이겠죠. 그럼 그 국가계획에 부합하게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만들어줘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앞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도 얘기해서 이제는 아주 그냥 딱쟁이 않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줄게요.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러 도시에 걸려져 있는 길이 있다고 항상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도시에 걸려서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제1순환고속도로예요. 저 일요일날 의정부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는지 알아요?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뭔데 또 언제 가나 고민 중인데 어쨌건 그러면 내용에서 의정부, 남양주, 하남, 구리, 성남, 광명, 부천, 서울까지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걸 바로 광역설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이 광역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선 당연히 거기다가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묶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광역계획권이 묶어지게 되면 관련된 여러 도시가 잘 협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 광역도시 계획을 만들므로 인해서 광역시설이라는 것을 체계적 정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광역도시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림을 보니까 알겠죠. 크게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을 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 정해주고 거기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광역시설을 잘 정비하는 것이구나. 요즘에는 맨날 얘기하듯이 GTX를 해가지고 수원 쪽에서 양주 덕천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잖아요. GTX도. 다 이런 것도 일종의 광역시설인 거야. 따지고 본다면. 요즘엔 참 좋대. 저번 주 보니까 GTX B도 이제 기본계 확정돼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양주 왕숙 가는 거.
그렇죠, 여러분? 지금 속도는 GTX는 A가 가장 빨라요. 지금 A는 하고 있고, 뭐 C는 지금 뭐 하죠?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 할 거고, 이제 B가 이제 기본계획 확정났어요. B가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진행될 거고요. 그 안에서 누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우리 서울시가 있잖아요. 서울시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시는 뭐예요? 서울시 관할에 대한 도시계획을 만드는 거지. 서울시 관할에 대한. 그 도시계획이 서울시에 만드는 것 중에서 뭐라 합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것과 관리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 안에 뭐가? 서울시 안에 여기 이런 식으로 종로가 있었다. 종로. 그럼 서울시 안에 종로의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드는 거고. 됐죠? 결론적으로 계획이라는 거는 앞쪽에 단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광역도시 계획 그러면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거. 도시계획 그러면 서울시란 도시에 만드는 거.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앞, 뒷 단어를 뜯고 앞에를 봐야 돼요. 그럼 봐봐.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런 식으로 점점 계획이 구체화되는 거거든. 물론 더 넓게 본다면 뭐가 돼 있을까요? 더 넓게는 국가계획이 있겠지, 제일 위에. 그렇죠? 국가계획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상위계획 존재할 것이고, 우린 이런 식으로 계획에 대한 지위를 파악해서 현재 서울시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은 봐요. 다음 페이지. 이걸로 봐요, 그냥. 그러면 기본계획은 서울시의 스케치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라 했어요? 이런 식으로 4개의 생활권을 만들어요. 이렇게 4개 생활권 만들어서 인구 배분과 공간 구조, 인구 배분을 어떻게 할지, 공간 구조를 어떻게 할지 이런 식으로 뭐 해준다 우리가 인구 배분과 공간 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세팅을 먼저 해줘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디에 얼마나 인구를 배치하고 어디에 주택을 얼마나 짓고 도로 등을 어떻게 세팅하는 게 맞을런지 이걸 축을 짜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기본 라인인 거거든요. 요번에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또 뭐 서울시 기본 계획 안을 새로 또 만들었잖아요. 2030에다가 2040 플랜으로 뭐하죠? 유연적 정상적으로 우리 건축물 최고 한도에 대한 부분은 주택은 35층으로 규제하다가 이제 그걸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되던 것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라고 요것도 뭐 개편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왜? 저번 주인가 뉴스 나왔던 거 보셨죠? 이 뉴스를 우리가 안 봐요. TV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요? 아마요? 원인들.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은 최근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해서 어떻게 도시를 만들 건지 기본 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그럼 이런 기본 계획의 축에 맞게 이제 뭐를 하냐?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현재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 관리 계획은 뭐예요? 아까 봤던 도시의 기본 축을 정한 기본 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서울시라는 도시를 구체적으로 서울시장이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으로 규제를 해서 현재 서울시의 모습을 만들겠다 이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대충 봐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기존의 노후 불량 건축물들 정비 사업도 하고,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무슨 뭐 공원 같은 거, 뭐 체육관 같은 거, 도로 같은 거 만드는 뭐 도시 계획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래서 사업도 하고, 이렇게 신도시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토지의 용도 지역을 뭘로 정할지, 용도 지구를 뭐로 정할지, 용도 구역을 뭐로 정할지,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고, 그리고 요 동네에다가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만드는 거지. 지구 단위 계획 시작.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림만 좀 이해하시면 별로 어려울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이 만들어진 범위가 점점 구체화되면서 이 계획으로 규제를 해서 현재 서울시의 모습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무슨 시가지 봐봐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아스팔트가 어디 있고 맨날 비만 오면 그냥 신발이 푹푹 들어가고 그냥 새로 산 고무신 다 젖고 그냥 그랬잖아 시골에서 옛날에. 나도 고무신 신어 봤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30대지만 아마 어쨌든 그 정도 보시면 내용도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됐죠? 도시관리 계획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그래서 앞에부터 기억했고요. 그럼 돌아오셔서 뭐 하는 건 줄 알았으니까 이제 내용 봅시다. 그러면 내용에서 이제 이 부분 하나 배우는 거야, 이제. 아까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봤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목차 좀 봐봅시다. 용어정의 부분이 나와요. 용어정의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이다라는 부분이 먼저 보이거든요. 아까 설명했죠? 서울시 종로구 안에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면 거기다가 서울시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이따 문제 보시면 알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서울시 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야.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바로 이게 서울시 얘기하는 거야. 서울시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이걸 우린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 만드는 도시관리를 뭐라 부른다?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으면 여기다가 건물 잘 짓고 기반시설 정비해가지고 이렇게 세팅해주고 공원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서울시 일부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를 만드는 게 이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구단위가 잘 만들어지면 요 동네 사업이 논하는 거고 잘못 만들어지면 엉망이 되는 거죠. 지구단위를 잘 활용하면 중개 계약할 때 계약서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정말 되게 활용도가 높아요, 사실은요. 이건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리고 해당 내용에 봐요. 용도, 지역, 토지 이용 규제,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시작.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제 알고 있죠? 물어봅시다. 그러면 용도, 지역 다음 주에 또 배울 텐데요.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토지는 4가지 용도를 정해요.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4가지 용도적을 정합니다. 기억나죠? 도관농장, 용도지역, 중복. 안 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지역은 사람으로 본다면 남성, 여성 같은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중복될 수는 없는 거죠. 남성이면서 여성일 수는 없어요.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도관농자 중에서 뭐라도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인데 그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이 만약에 문화재가 있었어요. 그럼 이런 문화재를 도시지역의 제한으로는 보호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지구라는 걸 정해요. 보호지구 뭐 이런 거. 그러면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정하고 그리고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이라는 걸 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게 있겠죠. 용도 구역 정할 땐 제수시도 입이라고 매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인 거죠. 이게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그리고 도로 등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아까 말해 기반시설. 제가 4월달 모의고사 또 냈어요. 기반시설 종류는 교공, 유공, 방보완. 시작. 교공, 유공, 방보완 7가지의 기반시설 종류가 있습니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과 환경기초 7가지. 제가 4월달 모의고사 이걸 냈습니다. 천기누설, 보건위생시설, 그죠? 보건위생시설을 모두 고르시오 이러고 냈어요, 제가. 이번 4월달 모의고사에 장도종.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걸 보건위생설이라고 합니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게 생각보다 별로 안 쉬워요, 사실은요. 박스에 쳐놓고 모두 고르시오. 쉬울 것 같지? 안 쉬워. 한 번 더 물어봐요. 보건위생시설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시설, 이걸 우리가 보건위생시설이라고 합니다. 장사시설, 그 다음에 도축장,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장도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번에 33회 평가사 문제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아닌 거를 물어봤었어요. 요번 33회 평가사 문제에서는요. 문제 봤죠? 그 얘기들. 그리고 뭐 교통시설에 도로, 철도, 항만 등등 차량검사 면허시설, 공간시설에 녹지, 유원지 같은 거, 유통공급의 공동구 같은 거, 방제시설의 하천 같은 거, 유수지, 저수지, 환경기초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기초에 대한 부분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빗물 저장 이용과 소주오염 방지 폐차장. 가장 요즘에 빈출 부분은 하수도, 폐차장 가장 많이 나오고, 신설된 것 중에 빗물 저장 이용소는 아직 안 나왔어요. 다 환경 기초예요. 우리가 보건위생시설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건데 환경 기초는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이제 주의하시고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봐봐요. 이런 기반시설을 그러면 잘 설치하려면, 한 번 더 얘기해요. 이런 기반시설을 잘 설치하려면 그냥 계획 없이 할 수는 없어요. 하다못해 도로만 만들어도 이 소유자 A가 순순히 자기 토지를 내놓을 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기반시설을 잘 설치하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했네.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 시설인 거야. 그럼 계획을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거지. 한 번 더 얘기해. 그러면 기반시설인 교공유공 방부 안에 많은 종류가 있지. 그 교공유공 방부 안에 많은 기반시설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했어. 그게 도시계획시설이야. 그럼 뭐가 더 넓은 개념이지? 해봐. 기반시설 중에서 해요, 빨리요. 도시계획시설이 있어. 움직이가 살이 빠져요. 뭐라고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하시면 돼요. 뭐가 넓어요? 기반시설이 넓은 개념인 거고 그 중에 계획하여 결정한 게 도시계획시설인 거예요. 이걸 반대로 물어본다고. 반대로. 그리고 그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거를 설치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뭐 하죠? 사업을 한다면 이걸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정리해봐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자.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자.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기 위해 사업을 하자. 그게 도시계획시설 사업. 그리고 그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지금 봤던 거 시설사업도 있고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도 있고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사업도 있다. 이 세 가지를 다 모아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도시계획사업이라 부른다. 알겠습니까? 일로 와보세요. 좀 이따가 뒤에 가면 또 12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일단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요.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는 거죠. 그럴 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뭐라 하냐면 도시계획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 아까 봤던 거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한다는 정비사업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방금.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드는 뭐가 되죠?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걸 시행한다.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주의할 건 이렇게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시계획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을 하는데 이 세 사업을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세 사업을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3주가 지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봐봐요. 모든 건물 짓는 개발행위 이런 거를 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다 하는 건 불가능해요. 모든 걸 다 계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이 모든 것 다 계획되든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같은 걸 진다면 아무래도 도로도 좁은데 건물만 지려고 하고 나무도 없는데 나무도 안 심고 건물만 지려 할 겁니다. 왜? 자기의 개발 이익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 라고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는 아무래도 따로 허가를 받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는 따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뭘 받겠다? 허가를 받아라. 개발행위 허가. 그럼 한 번 더 얘기해요.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총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계획해서 하는 개발행위. 그럼 도시계획 사업으로 계획해서 하는 개발행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계획대로 규제를 하니까. 도로 만들고 환경오염 방지하니까. 하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를 한다면 이거는 도로도 안 만들고 나무도 안 심고 왜?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니까. 규제 안 받을 테니까. 난개발될 테거든. 그러니까 이건 따로 허가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도입한 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예요. 결론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정의는 뭐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건히 허가를 받자. 그러면 당연히 뭐라 그럴까요? 요 A는 을은 그러면요 나 도로 얼마나 넓혀야 돼요? 나 나무 얼마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일 거 아니겠냐고요. 아무렇게나 기준을 정해서 서울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럴 때 얼마나 도로 넓히고 얼마나 나무 심어야 할지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번에 핫한 성장관리계획이에요. 한마디로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성장관리계획 분명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에서 여기는 도로 얼만큼 만들어라, 나무 얼마나 심어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허가를 받게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허가를 내줄 때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 도로 넓히고 환경오염 방지하고 위해 방지했을 때 요 을에게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성장관리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통 성장관리계획은 녹관농자라고 하는 시가화가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동네. 여기다가 보통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요. 주상공처럼 옮기지 마요. 주상공처럼 뭐가 된다? 주상공처럼 이미 개발 끝난 동네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의 개념이겠죠. 그러면 오른쪽 위에 좀 봐봅시다. 요거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한 번 더 얘기하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특광, 특시, 특도시군에게 허가를 받으세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허가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성장관리계획이고 완전 33의 기출각이에요. 이거 안 나오면 진짜 지정신 아닌 거야. 나와야 돼. 그렇죠? 그리고 어디다가 한다고 내겠지? 어디다가 앞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녹관농자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가장 대표적인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성 구역을 두고 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시작.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 다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개발밀도 그럼 관리구역은 뭐다? 요 동네에서 주상공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주거, 상업, 공업. 그러면 이미 개발이 거의 끝난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에서 이렇게 건물을 높게 진답니다. 그런데 도로는 겁나 좁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설치가 곤란합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건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곤란하면 크게 못 져. 강화해.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도로 등의 설치가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거꾸로 도로 등의 부족을 덜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래도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정말 잘 나오는 거죠. 다만 다 이건 뭐예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예요? 도로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게 아니라 도로 등 설치가 뭐하다면? 가능하다면. 개발 행위를 못하게 할 이유가 없죠. 왜? 도로 설치 가능하니까. 다만 돈이 없으니까 여기는 돈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행위 제한이 완화됐고 B야, 너 A와 달리 개발 이익 먹었잖아. 개발 행위 하면서. 근데 도로 설치 가능해서 허가 내줬는데 도로를 만들 돈이 없다. 야, 돈 좀 걷자 라고 부담을 시켜요.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등 설치가 곤란하면은 강화해서 건물을 크게 못 짓게 하는 거고, 가능하다면 짓게 하지만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뭐랑 겹치면 안 돼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겹치면 안 돼요. 왜? 건물 반토막 났는데 돈까지 내라고? 미쳐버린다, 아주 그냥. 뭐라고요? 건물 반토막 냈는데 돈까지 내, 겹쳐서.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하고 요번에 평가사 문제 또 나왔어요. 엊그저께. 그러면 이 돈을 걷어서 모든 기반시설을 다 설치한다는 얘기냐? 아니. 최소한의 기반시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도공록, 학교, 수합회, 그리고 대학은 돈 많이 들어가니까 고등교육법은 제외하고 학교를. 고등교육법의 학교가 대학이거든. 그래서 고등교육법의 학교는 돈 많이 들어가니까 돈 걷어 설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고등교육법의 학교가 대학이에요. 여러분, 개발이익 환수해서 대학까지 만드는 게 맞아요? 말도 안 되지. 그럼 철도 만들 수 있을까? 왜 동거도 GTX 만들 나라를 세우지 왜? 발해왕국을 왜 안 되든가. 그렇죠, 여러분?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요 부분 느낌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왼쪽 노란색 바닥이 아니에요. 다른 섹터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이해해 보십니다. 그러면 2시간 땅 교재 뭐하죠? 222페이지 문제 좀 봅시다. 222페이지 문제 봅니다. 그럼 지금 푼 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봐야 되니까요. 문제지를 앞으로 당기고 그림책을 위로 놓고 둘 다 볼 수 있게 하세요. 그림책은 펼쳐놓고 펼쳐놔야 보기 좋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됐습니까? 충분히 두 권 놓을 수 있어요. 가리지 말고 다 보도록 해요. 그죠? 봐봐요. 그럼 첫 번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어요. 틀린 거라고 나오죠. 그럼 방금 본 거. 도시계획은 어디 만드는 거죠?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만드는 계획이 도시계획이죠. 그럼 도시계획은 도시의 기본계획하고 도시의 관리계획이라는 걸로 구분이 되죠. 기본계획, 관리계획. 맞죠?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의 기본 스케치하고 관리계획으로 본 그림 그리는 거지. 이해가셨죠? 8페이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얘기들. 두 번째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 변경한대요. 8페이지 오른쪽 끝에 있죠?
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죠.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지구를 정하는 것도, 또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는 것도 당연히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해 정하겠죠. 됐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속하죠. 뭐라고요?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은 9페이지 맨 밑에 있죠. 세 가지. 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9페이지 가운데 밑에 있는 거. 그림책에 9페이지 가운데 밑에 있는 거. 그렇죠, 여러분? 도시개발사업도 도시계획사업이죠. 근데 봐봐, 여러분. 이 5번을 잘 봐요. 완전히 언어적인 유희인데, 봐봐. 기반시설은이잖아. 근데 도시계획시설 중이래.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거래. 봐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한 거. 이게 도시계획설이야. 그럼 뭐가 넓은 개념이야? 기반시설. 바뀌었지, 이게. 그죠? 뭐라고 나와야 돼? 도시계획시설은, 뭐라고요? 도시계획시설은 뭐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있어요. 써있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나온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내냐, 치사하게. 그렇죠? 처음에는 뭐야, 이게? 답이 뭐야? 이랬거든? 근데 봐봐. 기반시설 중에 도시계획설이 있는 거지. 반대로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뭐가 포함관계를 모르겠으면 범주를 기억해봐요. 아, 뭐 중에 뭐가 있는 거고, 뭐 중에 뭐가 있는 건데, 잘못 나왔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답이 5번인 거예요. 반대로 나왔잖아. 그렇죠? 그 얘기들 2번입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잘 나오는 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6개 법에서요, 용어 문제만 거의 많을 땐 10개 이상 나와요. 용어 문제만. 절대 우습지가 않아요, 용어가.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내가 4월달 모의고사는 완전 기출 내 거만 모아놨으니까 4월달 거는 잘 챙겨서 그 문제는 완전 내 것으로 해야 돼. 그렇죠. 아마 굉장히 많이 적중하지 않을까 내가 싶어요. 됐어요. 그러면 용어 좀 봐요. 첫 번째 봅시다. 도시계획은 어디 만드는 거죠?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좋은데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아니죠. 이건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이 나와야 도시계획이고, 또 나왔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됐대요. 이건 공공시설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금방 봤잖아, 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은 이거잖아.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죠. 공공시설이 아니고. 그렇죠?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스케치하는 거죠. 도시기본계획은. 근데 시군구의 관할구역이에요? 요즘은 구청장도 도시계획 만드나 보지? 시군구 관할구역이 아니야. 어디 관할구역이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이잖아. 시군구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그렇죠?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 광역도시계획, 계획 잘라주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니까 광역계획권이 정해져야 계획을 만드는 거지. 항상 계획 나오면 계획 잘라주고 계획은 규제하는 건데 앞에 내용을 본 다음에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이면 앞에 광역도시니까 광역계획권이 정해지면 여러 도시의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답은 4번. 5번입니다. 9페이지 왼쪽 밑에 봤죠? 용도구역이란 9페이지 왼쪽 밑에 2차 옵션이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정하는 건데 시장군수는 용도구역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시장군수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X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간중간 단어가 빠지기도 했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군수는 용도구역의 결정권은 일반적으로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물론 대도시 시장일 때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해당 군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용도구역마다 다르죠. 재수씨도 입이다. 이따가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어집니다. 3번 좀 봐요.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어요. 9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용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9페이지 왼쪽 위에 봐봐요. 그림책에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이 보일 거예요. 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하여. 그죠? 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뭐에 대해서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일부에 만든 도시관리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죠. 그러고요.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은 뭐다? 지구단위 계획이잖아. 근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1번 답하신 분이 반이 넘는 거 아세요? 일부 관리 계획이라고? 우습잖아. 근데 이거 답하신 분 그렇게 많대요. 이 쉬운 문제를. 그럼 그거 아세요? 우리가 수험생이 40만 명이 넘어갔단 말을 하잖아요. 왜? 근데 그 40만 명 중에서 동영상이라도 한 바퀴라도 굴려보고 시험 보러 가시는 분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40만 명 중에서. 에? 10만 명도 안 돼요. 심하게 말하면 6, 7만 명 정도? 그렇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뭐예요?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는 거죠. 대부분들 그냥 와서 보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도 몇 번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경험 삼아? 우리만 그런가 보다. 아니래. 어쨌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그러니 대부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찍는 거야 앉아가지고. 그렇죠? 회사에서 지원금 받아가지고 안 보면 안 되니까.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도 안 보면 혼나거든. 그런 거 아니야? 맞지 내 말? 그럴 거야. 어쨌든 그러다 보니 지구 단위 계획의 정의는 꼭 기억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챙겨놓으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용어 정의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30회 때 문제거든요. 근데 봐봐요. 문장을 잘 봐야 돼요. 9페이지 왼쪽 밑에 용도 지구를 물어본 문제야. 이 문제는 용도 지구를. 그럼 일단 용도 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환경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에 옵션을 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도 지구의 정의를 물어본 거고 만약에 앞에가 용도 구역이었으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완화한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앞에 용도 구역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기. 이해 갑니까? 용도 구역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문장 자체는 당연히 1번 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은 용도 구역은 이래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용도 구역은 9페이지 왼쪽 맨 밑에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완화하는 거잖아. 실판 봐봐요. 제가 한번 그려줄게. 이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용도 지역이야. 그럼 용도 지역 위에다가 이렇게 용도 지구를 정해. 용도 지구. 그러면 용도 지구와 용도 지구는 얼마든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만으로도 완성이 안 되면 용도 지구, 용도 지역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이라는 걸 정할 수 있다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지역, 지구, 구역의 개념에 대한 부분,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완화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도 괜히 오해하겠다. 이렇게 하자. 봐봐. 그 정도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용도 지역은 베이스고 그 위에 지구를 정해서 지역의 제한을 완화하고 지역 지구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구역이라는 2차 옵션을 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역 지구 구역지의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개념 이해하시고요. 다음 거 5번 좀 봅시다. 5번.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뭐라고 나와요? 29회 때 문제. 도시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시오. 와, 완전 쉬워. 9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도시계획의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의 3가지 사업이 있어요. 다 골라주면 되죠? 5번 답이에요. 도시계획 사업. 그렇죠? 여러분, 단어 나오면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봐요. 도시라고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자?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이렇게 외워 도시라고 나오면 그럼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계획하여서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 사업이라 이 얘기야. 세 가지.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를 뭐라 불러? 도시계획 사업이라 부르는 거야. 9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굉장히 쉽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반도 못 맞춰요, 일반적으로. 이 쉬운 거를. 그리고 사람들이 이래요. 선생님, 이거 기역, 니은, 이거 다 맞으면 기역도 맞고, 기역, 디귿도 맞고, 기역, 니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분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 모두 고른 것은. 요즘 스타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모두 고른 걸 물어보는 요즘 스타일이야. 그리고 박스에다가 많이도 안 넣어. 3개 정도. 집어넣고 모두 고르시오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니은, 디귿, 디귿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요번에 평가사 문제도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게 한 5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심하면 10개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요즘 스타일이고 모두 고르시오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 고르라는 얘기야. 개연성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 고르라는 얘기라고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걸 못 봤으면 어떻게 돼? 다 맞는 거지 뭘 따지고 보면. 이 말이 없으면 따지고 없을 때. 안 그래요? 모두 고르란 말은 다 고르라는 얘기야. 아셨죠? 이게 바로 뭐다? 해당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 배웠고 이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들이 6번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그럼 그림책에 10페이지 좀 펴보세요. 봅니다.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광역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부터 내용을 진행합니다. 줬다가 연결해요.